불행히도 우리는 그 과정을 초등학교 내내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중고등학교에서도 반복한다. 이번 반은 예외라는 현재의 의지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앞에 썸네일에도 적어뒀듯이 이 계획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은 대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 혹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께 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계속 계획을 세우지만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는 제가 계획 세우기에 관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좋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영상에서도 잘 얘기 드리지 않는 그런 꿀팁들을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계획표의 함정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프레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최인철이라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계획표의 함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획을 왜 자꾸만 망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임 207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은 37명의 4학년생들에게 자신의 학부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데 며칠이나 소요될지 예측하게 하였다. 평균 대답은 33.9일이었다. 이들 중 자신이 예측한 시간 내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겨우 30%에 불과했다. 실제로 논문을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5.5일이었다. 현재 프레임은 과거에 대한 회상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과정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 이유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미래에는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고,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상상도 현재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방학과 동시에 어김없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동그라미 계획표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날 정도로 비현실적인 계획표였지만, 그 계획표를 짜는 순간만큼은 사뭇 진지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난다. 기상시간은 의뢰 6시 아니면 6시 반이다. 학기 중에도 일어나기 힘든 기상시간인데 늘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아침 운동도 약방에 감초처럼 꼭 그려놓고, 초등학생이 무슨 신문을 읽는다고 신문 읽기도 슬쩍 끼워놓고는 했다. 당연히 아침 공부는 필수 항목이었다. 모든 시간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짜곤 했다. 그러나 작심삼일까지 갈 것도 없이 방학 첫날부터 동그라미 계획표는 빛을 잃고 그 계획표는 그저 방학 숙제 제출용으로 전락하고 만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과정을 초등학교 내내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중고등학교에서도 반복한다. 이번 반은 예외라는 현재의 의지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계획 오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 198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를 강타했던 것이 vocabulary 22,000, vocabulary 33,000이라는 영어 어휘집이었다.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너도 나도 이 책을 끼고 다녔다.
22,000을 떼고 33,000으로 진입하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영어 꽤나 하는 학생으로 심지어 의지의 한국인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그런 만큼 보캐뷸러리 22,000을 완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자를 비롯하여 당시 학생들은 방학만 돌아오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의욕과 희망에 넘쳐 보캐뷸러리 22,000을 완독하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곤 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심리 과정을 거쳤다. 우선 보캐뷸러리 22,000을 사서 책의 페이지 수를 센다. 그리고 방학 일수로 나눈다. 그러면 하루에 공부해야 할 페이지 수가 나온다.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하루에 겨우 두세 페이지, 그까짓 것. 그런데 웬걸, 시간은 훌쩍 건너뛰어 방학한 지 일주일이 지난다.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페이지 수를 세고 남은 일수로 나누고 여전히 몇 장 안 되는 하루 분량에 안도한다. 며칠 그렇게 실천하지만 점점 계획했던 분량에서 멀어지고 어느새 방학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다음 방학이 돌아오면 이번만은 꼭 해내고 말 거야 라며 다시 도전하지만 여전히 지난번 방학 때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다 어느새 대학문을 나선다. 그래서 보캐뷸러리 22,000은 지금까지도 많은 40, 50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 모든 상황은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현재의 의지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의지에만 집착하여 미래의 계획을 세우다 보면 관심이 자기 내면으로만 집중하게 된다. 불타는 의지, 각오, 과거의 실수에 대한 깨달음,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자기 확신 등을 보면서 현재의 의지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그래서 몸살, 여행, 친척의 죽음, 장마,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 이성 친구와의 갈등 등 우리의 의지대로 실천할 수 없게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은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터널 앞만 보이고 터널 밖은 보이지 않는 터널 비전 현상과 같은 원리다.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존재하는 자기 내면의 의지만 보는 우울을 범하지 않으려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존재하게 될 여러 상황 요인들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말은 한 번 정도 걸러내고 듣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지 않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동그라미 계획표 세운 적 있어요. 여기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익숙하죠? 이 동그라미 계획표. 저도 세운 적이 있는데 이거 꼬박꼬박 매일매일 방학 동안 다 지켰던 분들,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존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 세우기라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아요. 한 번도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 세우기를 할 때 뭐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또 시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사실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계획은 이렇게 세우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가이드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계획 세우기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거는 목표도 중요하지 않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플래너 사기도 아니고 자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보통 한 달 계획 세우거나 두 달 계획 세우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 기간까지 D- 며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방학 시간이나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누기 뭐 며칠 이렇게 해서 하루에 2페이지씩 하면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실패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의지를 불태워서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 의지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쉬고 싶은 날은 중간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날짜 수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자주 쉬고 싶어 하는지, 내가 며칠 간격으로 쉬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한 달 중에 어떤 때에 좀 잘 아프더라,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줄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돼요. 내가 며칠에는 뭘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뭘 해야 돼 라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뭐 친구와의 모임이 있다든지 뭐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든지 그런 약속이 있는 날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지가 엄청 강하니까 그런 날에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유 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는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시간에도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의 의지와 그날의 의지는 어떻게 다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스스로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공부를 좀 한 후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외출을 하고 오면은 정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 라는 거를 깨닫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혼식을 갔다 온다든지 친구와의 모임이 있는 날에는 그냥 과감하게 쉬는 날로 딱 빼놓고, 나를 빼놓고 한 달 동안 며칠을 내가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공부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장 집중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요일에는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 안에서 내가 얼마나 쉬고 싶은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잠은 얼마나 자야 되는지, 얼마나 자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밥은 몇 시간 먹더라, 또 뭐 하는데 얼마나 걸리더라 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너무 욕심을 내서 그걸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내일부터는 밥을 10분 만에 먹어야지, 20분 만에 먹어야지,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영어 듣기를 해야지, 뭐 단어를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만큼 의지가 불타지 않는 날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실패했어.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데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지가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전에 나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 뭔가 계획을 자꾸만 실패했던 나를 떠올리면서 그 나를 어떻게 하면 어르고 달래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욕심내지 않을 것. 지금의 의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이렇게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매일매일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을 쪼개서 세우기보다는 사실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목표, 중간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주말에 좀 쉬고 평일날에 뭐 일 때문에 뭔가를 못하고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뭘 못할 거야. 그런 시간들을 다 제외시켜 놓고 몇 시간이 있는지 세봐요. 시간이 얼마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날은 언제고 어떤 요일에 가장 시간이 많은 거를 먼저 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떤 요일에 집중이 가장 잘 되니까 이때는 좀 많이 하고 어떤 요일에는 좀 집중이 덜 되는 편이고 잡무도 좀 많은 편이니까 요때는 요것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뭔가를 해야겠다. 어떤 책을 뭐 다 읽기로 했다. 아니면 어떤 교재 한 권을 다 공부를 하기로 했다. 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매일매일 이거 두세 페이지 봐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좀 높은 날에 집중이 잘 되는 날. 저는 수요일, 목요일이 가장 컨디션이 괜찮고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그때는 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주말이 가까워 오면은 좀 쉬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게 이어져서 잘 집중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부터 한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정말 바짝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좀 설렁설렁 조금씩, 그리고 뭔가를 할 때 크게 시간이 들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도 가능하면 매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뒀지만 매일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3일 동안에 좀 잘 되는 날에는 좀 더 써요. 더 많이 써요. 집중해서. 그럴 때는 바짝 써놓고, 뭐라고 하지? 그 원고를 미리 쌓아놓는, 그래서 미리 저장을 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좀 쉬고 싶은 날에는 마음 편하게 쉬면서 그걸 이제 미리 써놓은 글들을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해야지 하고 매일매일 딱 그거 할 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날에는 조금 더 하고 안 되는 날에는 좀 덜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좀 하면서 했던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이 1일 1 글쓰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요일에 가장 집중이 잘 돼. 그리고 어느 시간에 집중이 잘 돼.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좀 더 해둬야겠다라는 작심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안 되는 날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쉬려는 마음가짐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날에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또 다시 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도 좀 필요하죠. 보통 작심삼일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잘 안 되시는 게, 내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끝내버리잖아요. 내가 목표를 이만큼 세워뒀는데 내가 며칠 동안 해봤더니 이건 좀 무리야. 그러면 목표를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거는 목표를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전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전보다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까지 계획을 세웠는가? 나에게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거는 아닌가? 내가 지금 현재에 너무 높았던 그 의지만 믿고 무모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욕심을 좀씩 덜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뭔가 욕구가 많이 솟는 날에는 더 많이 하려는 그런 작심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안 되는 날에는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편안하게 쉬려는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좀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또 오래 이어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쉬고 싶은 날에는 정말 쉬어야 됩니다. 그 쉬는 날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잘 해보시고, 내가 한 5일 정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쉬고 싶더라 라면 그 5일 뒤에는 반드시 쉬는 날을 끼워 넣어주는 거.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볍게 쉬는 날도 한번 넣어보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잘 되지 않았던 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고요. 그런 날에는
정말 나는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마음 먹고 다시 잘하면 돼. 처음부터 잘하면 돼. 이제까지 며칠 동안은 잘 해왔으니까 오늘 잘 쉬었고 다음날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좀 가볍게 마음을 먹는 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가벼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다 계획을 잘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제 의욕이 높아서 욕심을 냈다가 작심삼일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진짜 뭐가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계획 없이 좀 지내시다가 동기부여 영상 하나 보면서 다시 잘해보자 하면서 또 욕심내서 계획 세우고 작심삼일하고 실망하고 이런 루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심을 좀 덜어내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내가 어느 요일에 정말 집중이 잘 되고 얼마나 잠을 자는 게 가장 개운하고 어떤 시간에 집중력이 가장 좋고 생산력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은 정말 가치 있을 거예요. 한 번쯤 해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내가 이 요일에 가장 좀 집중이 잘 되고 뭔가 의욕을 솟는구나. 이 요일에는 뭔가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기록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어떤 요일에 가장 집중이 잘 됐고 뭔가 스케줄을 잘 해냈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집중이 가장 잘 됐고 이런 것들 얼마나 시간을 자야 괜찮았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았고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좀 기록해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플래너를 쓰지 않더라도 일기장 옆에다가 오늘은 몇 시간 잤고 오늘 개운했고 오늘은 정말 집중이 잘 됐고 몰입이 잘 됐고 오늘은 책을 얼마나 읽었고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만큼 가치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에게 딱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자신감 쌓아가시고 자존감 높이시면서 성공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일기 쓰는 거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계획 세우기 모임은요, 프립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6월에 시작하는 모임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